올바른 모발이식 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탈모가 일어나는 나이대는 사춘기가 시작되는 뭐 10대 말부터 뭐 70대, 80대 노화가 일어나는 그 나이대까지 뭐 평균적으로 다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모발이식을 할 수 있는 시기도 물론 여러 가지 요건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는 노년기 때의 모발이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20대 초반 이런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 모발이식이 과연 안전할까, 또 장려하는 측면이 있나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형 탈모는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서 누구나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모는 주로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그 남성 호르몬의 일종이죠. 이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모발이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진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젊은 친구들이 탈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본인이 탈모가 일어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게 되면 빨리 또 일찍 검색을 해서 자신의 증상과 비교를 해보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얘기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그런 탈모를 캐치를 하고 또 치료법, 또 여러 가지 관리법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발이식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특히 모발이식이 워낙 대중화가 되고 또 주변에 뭐 언뜻 물어보면 수술했다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워낙 모발이식이 다른 탈모 치료법에 비해서 효과가 가장 확실한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모발이식에 대한 관심들도 사실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20대 초반에 이렇게 탈모가 고민이 되는데 그런 모발이식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가, 안전한가 라는 이제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모발이식을 하시는 이제 여러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좀 늦춰서 좀 반대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경험과 또 철학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또 결정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보수적인 측면, 그러니까 20대는 너무 어리다, 뭐 한 30대 이상 지나서 탈모가 좀 안정됐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분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좀 일찍 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접근, 이 두 가지 관점들을 조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수적인 측면이죠. 나이가 어릴 때, 너무 어릴 때 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탈모가 앞으로도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수술했는 부분들 뒤쪽으로 진행된 부분들 행여나 더 많은 양, 확연하게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이 뒷머리가 사실은 이제 채취하는 양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계에 있는 양을 가지고 확실하게 많이 진행된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없을 만큼의 상태가 되면 어쩌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기존에 이식한 모발들이 유지가 되는데 진행되는 뒤쪽 부분들이 뭐 탈모가 다 진행돼 버리면 이제 수술한 모발들만 남아 있는 그런 어색한 이상한 그런 형태의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에서의 접근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횟수라든지 이식할 수 있는 양에 대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 또 경험들을 가지고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약간은 이제 절개식 모발이식 방법에 따른 그런 어떻게 보면 생긴 철학 뭐 이런 관념이라고 좀 어떻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측면을 가지신 분들은 수술적인 것들보다는 조금은 뭐 약물적인 치료 또는 다른 방법들로 비수술적인 부분으로 해서 유지를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들이 좀 크신 거죠. 두 번째는 현실적인 측면입니다. 실질적인 그런 관점인 거죠. 여기에는 이제 뭐 몇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간은 심리적인 또는 정신건강학적인 그런 이제 측면입니다. 탈모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건강한 사람들, 탈모가 아닌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그 스트레스는 사실은 많이 큽니다. 어떨 때는 뭐 사회적인 격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는 뭐 심하면 뭐 우울증까지 뭐 겪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내원하는 뭐 20대 초반,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친구들이 뭐 혼자 오기보다는 이제 부모님하고 특히 어머니하고 같이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보면 그 친구의 마음 속에는 탈모에 대한 일종의 분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또 이런 탈모를 준 부모님에 대한 그런 분노들, 뭐 뭔가 자기에게 풀리지 않는 듯한 그런 상황들이 불합리한 그런 어떤 분노, 불합리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쳐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의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보면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뭔가 분노를 부모에게 쏟아내는 듯한 그런 약간 감정적인 또 정신건강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친구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술로 해결을 해주면 그런 부분들이 치유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외모적인 부분들 말고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 친구에게는 상당히 말할 수 없는 도움이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통해서 본인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분노들이 사실은 이렇게 깔아앉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탈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던 그 에너지, 시간들을 본인을 위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이루고 싶은 일들, 본인의 그런 경력과 본인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쪽으로 에너지를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탈모에 대한 부분들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빨리 수술을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에게 프로페시아나 아보다트와 같은 탈모 진행을 조절할 수 있는, 억제를 시킬 수 있는 약물이 있다라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탈모 부분들을 우리가 조절을 한다면, 관리를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조금 일찍 수술을 해줘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들을 또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무리한 그런 수술 디자인,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헤어라인을 아주 낮게, 이마를 좁게 만든다든지, 또는 아주 탈모가 초기 단계 작은 범위에만 일어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다가 아주 고밀도의 아주 많은 양의 모발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소모를 한다든지, 그런 무리한 수술 디자인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탈모가 많이 진행되었을 때 지금 탈모가 일어나서 수술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수술을 그때에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그 부분들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면 미리 해줘서 심리적으로 또는 우리가 탈모에 대한 고민을 하는 그 시간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기회로 얻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만약에 권유를 하더라도 이런 무리한 디자인, 나중을 우리가 정말 더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 되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횟수나 양적인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요즘은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하죠. 저도 비절개 모발 이식만 지금껏 12년째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비절개 모발 이식은 필요한 양만 우리가 선택적으로 뽑아서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횟수적인 부분들도 그 양에 비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절개식 수술은 가능하면 한 번 할 때 많은 양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수술을 뭐 많이 해도 3번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뭐 평균 한 2번 정도 하시면 뭐 절개식으로서의 수술은 뭐 한계를 가지는 것인데, 비절개 방식으로 수술을 했을 때 뭐 필요한 양만큼 조금씩 또는 뭐 적정한 양을 한다면은 횟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개식 방식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수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주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겼다. 뭐 수술을 해서 앞쪽에 M자나 헤어라인 쪽을 조금 우리가 일찍 강화를 해줬는데 탈모가 생각보다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진행이 돼서 아주 많이 진행이 돼서 그 수술에 있는 부분들이 어색한 모습, 이상한 모습처럼 이렇게 남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는 이런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전에 심었던 머리들을 다시 뽑아서 뒤쪽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다시 재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예전에 절개식 수술법만을 우리가 고집을 하고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채모가 많은 분들은 채모 이식을 통해서 또 탈모가 진행된 부분들을 또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대안들을 사실은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저는 사실 좀 일찍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들이 뭐 전혀 근거 없이 뭐 일찍 빨리 해서 뭐 돈을 벌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해주는 것도 좋다라는 찬성의 입장에 서 있는 편입니다. 모발 이식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사실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개인의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같이 주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도 뭐 관계의 그런 중요성, 관계의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작용을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20대 초반에 탈모로 고민해서 온 친구에게 약을 먹고 그냥 기다려라, 30대가 될 때까지 약만 먹고 한 10년간 버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좀 무책임하고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에 있어서 나이로 인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기보다는 그 친구의 탈모의 단계로 일단 우선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탈모는 아마 계속 될 겁니다. 20대 초반 또는 10대 후반 일찍 탈모가 진행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30대, 40대에 탈모가 시작된 분들보다는 탈모가 진행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더 많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있죠. 모발 이식을 한다고 해서 뭐 탈모의 원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탈모 치료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모발 이식을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탈모를 체크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들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탈모가 있더라도 계속 앞으로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계획들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탈모를 뭐 갑자기 찾아온 나에게 다가온 불행이라고 생각하기보단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 잘 보듬고 가야 하는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정하게 하나하나 부드럽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들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누가 옆에서 잘 조언을 해주고 잘 체크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냐는 또 사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또 전문가 의사 선생님을 주치의로 삼으셔서 평생 동안 잘 관리해 나가시면 아마 성공적인 그런 인생들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20대 탈모 여러분, 파이팅입니다.